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입니다.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 우리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뉴스쇼 월간 아무개. 오늘은 월간 정두원 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스메이커 정두원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두원 전 의원은 실례지만 57년생? 네. 8년생? 7년생이신가요? 네, 6학년 2반입니다. 그러면은 육체노동 가동 연한 안에 들어가시네요. 그럼요. 아직도 3년 남았어요. 아, 이거 60세였다가 어제 65세로 네. 올랐다는 소리 듣고는 막상 거기에 딱 끼신 분들은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니, 사실은 그것도 저희 70세 정도로 봐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것도 사실은. 너무 내려서 잡은 것 같은데요. 좀 불만이시군요. 그 끼신 분으로서 보실 네. 때. 근데 이제 금방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점차적으로. 네. 지금 마음속은 70세까지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주변을 봐도 그렇고요.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서로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월간 정도는 시작을 했는데, 그 한국당 전당대회 나오신 세 분들은 지금 연세가 어떻게들 되시나요? 황교안, 김진태, 오세훈. 50대 초반인가 그리고 말이고 60대 초반이고 그러니까 뭐. 황교안 전 총리는 동갑이시네요. 57년생. 예. 그러고 보니까. 예, 제가 예. 학교는 1년 선배인데.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그 세 분이 이끌고 있는 전당대회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예. 뜨거워요.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상당히 묻힐 것이다. 네. 해가지고 뭐 홍준표 후보 이런 분들이 보이콧까지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뜨거워진 겁니까? 그런 걸 뜨겁다고 하지 않고요. 구설수에 올라 있다는 그런 거지. 뜨겁다는 거는 흥행에 성공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흥행에 성공은 아니고 예. 국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그 표현이 더 맞는 거 아니에요? 눈살을 찌푸리게 예, 만든. 관심은 가는데 관심이 좋은 관심이 아니라 뭐 저런 전당대회가 다 있나 뭐 이런데. 뭐 또 그렇게까지. 아니 사실이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분위기를 일단 보죠. 그러면 예. 도대체 사실은 우리가 한 달 전만 해도 예. 이거 뭐 별로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 딱 그날인데. 지금 우리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후보로 나오셨던 분들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다 그만둔 거 아닙니까? 사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심지어 중간에 망언을 했는데도 누군가가 큰 망언을 해서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데도 당 내부에서는 후끈 열성 지지자들이 똘똘 뭉치는 이런 분위기가 되는지. 그게 무슨 열성 지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줌도 안 되는 이제 소위 태극기 세력이라는데 난 태극기 세력이란 말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진보에서는 태극기 묘욕 세력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표현이 더 맞다고 태극기 생각합니다. 무슨 세력? 모욕 세력. 태극기를 모욕하는 세력이다. 예, 근데 애국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 들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스스로는 애국 세력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분들. 애국이 아니라 옛날 생각을 고수하는 세력 뭐 이런 거로 그냥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간 어쨌든 저는 김영전 앵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동의를 못 하는데요. 무슨 전당대회가 지금 뜨겁지 않다. 뜨겁지 않고 그냥 지네들끼리 뜨거운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관심 속에서 뜨거운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뜨거운 건데 그 뜨거운 것도 볼상사납게 뜨거운 거죠. 이 완전 실패한 전당대회죠. 그러니까 왜 제가 오늘 아침 서울신문인가 어디 기사를 보니까 제목이 그냥 서울신문 기사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목을 문바보다 더 무서운 태극기 부대였던가 세력이었던가 이게 헤드라인 이게 제목이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열성 지지 태극기 이른바 태극기 부대들이 당 안으로 들어가면서 한 8천 명이 이번에 입당을 하면서 당에서도 이게 굉장히 분위기가 묘한데 거기다 뭐라고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뭐 하지 말아라, 망언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지도 못하고 제지를 하지 못한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이제 극렬 분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또 거의 2년 동안 예행 연습을 했잖아요. 시청 앞에서 덕숭 앞에서. 국정농단 그리고 거치면서. 그분들이 가장 강점은 뭐냐면 시간이 많은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못 말리는 거죠. 그리고 사실 옛날에 우리가 잊어버렸지만은 노빠들이 좀 그런 극성을 부리면서 지금 민주당을 굉장히 퇴행시켰죠. 열성 지지자들. 그러니까 당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열성 지지자들이신 그래서 노빠들이 거거든요. 그냥 당을 그냥 좌지우지하면서 당이 분열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 잊어버렸지만 그게 얼마
몇 년 전 얘기예요. 당의 분열. 예, 열성 지지자들이 대거 입당하면 그 뭐 소수라도 입당을 하면 당의 분열이 시작됩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대통령도 당 대표직을 그만두고 김종인 씨한테 당을 맡길 정도로 노빠들이 그냥 극성을 부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런 꼴이죠. 근데 그보다 더 심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자유한국당 내지는 보수 세력을 망치고 있는 세력이고 절망적으로 지금 절망적이에요. 자유한국당은. 절망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라이터 정당, 지포 라이터 정당, 집권을 포기한 정당.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이고. 잠깐 지포 무슨 정당이요? 지포 라이터라고 있잖아요. 근데 하여간 이해찬 대표가 뭐 20년 집권한다 그러다 100년 집권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참 오만방자한 얘기지만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어요. 이해찬 대표가 돕고 있어요, 민주당을. 이해찬 대표도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20년 집권하겠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그 이제 그런 와중에 하나 또 샛별처럼 뭐 막말계의 샛별 이런 별명도 붙었던데 김준교라는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튀어나왔습니다. 불쑥 젖단계 대통령이라고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뭐 그런 말들을 쏟아냈는데 종북 주사파 정권이라든지 김정은의 노예가 될 거다 뭐 이런 말들. 이분의 존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그러니까 뭐 말은 청년 대표라는데 생각은 완전히 꼰대 대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캐캐묵은 거의 뭐 전쟁 세대들이나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도대체 나이를 거꾸로 먹었는지 난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들을 저 보수 세력 중에서도 합리적인 보수가 있고 중도 세력들 있잖아요. 그렇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면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정두원 전 의원 사실은 그 스펙트럼에서 굳이 어느 지점인가를 찾자면 합리적 보수에 들어가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은 지금 굉장히 우려스럽게 봅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자유한국당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탈당해 있는 상태인데 사람들이 뭐 이제 들어오라 이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절대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저런 데 섞이고 싶지 않아요. 들어오라는 영입 제안 받으세요, 지금? 물론 이제 그런 개인적인 권유들도 있고 그러죠. 이제 총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아이고 끔찍해요. 끔찍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우양우해가지고 극우 정당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애국당으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자연히 그냥 중원을 그냥 거저 가만히 있어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은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필패죠. 자유한국당은. 필패입니까? 그러면 당 안에서 그런 우려의 소리가 분명 거기도 이제 뭐 합리적인 보수 당을 걱정하는 분들이 할 텐데 아무 말도 못하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은 지금 거의 리더십 부재 상태, 공백 상태예요. 리더가 안 보이고 중심을 잡는 사람이 없고 뭐 의원 개개인들은 뭐 사실 별로 저 역할들을 못 하고 있고 소리도 못 내고 있는 거죠. 총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치 보느라고? 아니 원래 공천들을 그렇게 했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그런 분들만 공천을 했는지 사실 저도 방송을 하지만 방송을 섭외하면 섭외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고. 그 얘기 어디서 들으셨군요. 나오더라도 별로 시청률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표현을. 근데 섭외가 잘 안 되는 건 사실 한국 당원들이 잘 안 나오세요. 보수 언론에서 이제 편파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편파적인 건 어느 정권이나 다 편파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권도 편파적인 건 문제가 있는데 그런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야당에 나올 사람이 없고 나와도 시청률에 도움이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천들을 형편없이 해놓은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누구 하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합리적 보수들의 목소리를 생각. 내야 될 사람이 있죠. 리더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당 대표는 없다 해도 원내대표가 있고. 근데 원내대표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못하고 있다. 리더가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자, 분위기는 그래서 그렇게 흐르고 있다. 진단을 했고. 전망을 해보죠. 그래서 누가 됩니까? 27일 날 대표. 당연히 황교안 되겠죠. 뭐 어황대 요새 이러더라고요. 어차피 대표는 어대황이구나. 어차피 대표는 황교안, 어대황. 그렇지만 어차피 황교안이 돼도 오래가지는 못한다. 총선 전에 저는 대표 역할을 끝낼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대황 종입니까 그러면? 예, 그렇죠. 어차피 종친다? 되고 나도? 왜 그렇게 보세요? 황교안으로 총선을 치를 수가 없어요, 후보들이. 왜요? 왜냐하면 필패거든요. 여론조사에 보면. 그러면 이제 후보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항상 그랬어요. 선거 때 자기네들이 지면은 괜히 이제
대표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저거 사람 갖고는 안 된다. 심지어는 홍준표 대표 체제로 19대 총선을 치르려다가 예. 도저히 홍준표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박근혜 대표가 등장한 거예요. 박근혜 대표 그렇죠. 비상대책위원회가 등장한 건데 비대위가. 예. 저는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아,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 저 대표 뽑히지도 않았는데 종친다부터 먼저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니니까 정치권을. 벌써 눈에 그리고 보이세요? 한겨운 갖고는 저 선거 못 치러요. 그러니까 이 당 분위기가 지금 필패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가 되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아니 보시는 그런 거예요? 대표를 뽑은 당이 예. 필패하는 거죠. 그런 대표라 하면 무슨 대표입니까? 황교안 정도밖에 안 되는 대표를. 아, 예. 그러니까 저 탄핵 대표 총리였던 사람이잖아요. 탄핵 그러니까 때. 박근혜 그늘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저 당이 어떻게 총선을 치러요? 미래를 향해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예. TV 토론에서 황교안 후보, 황교안 전 총리가 한 발언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보셨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황교안 전 총리는 그 당시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네. 그 탄핵 절차를 다 지켜보고 사실상 어떤 책임자 위치에 있던 분이 이제 와서 탄핵 절차가 틀렸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때 뭐 했죠?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했죠. 심지어는 책걸상 들여보내는 것도 조심스럽게 고민하다가 안 들여보낸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저 구치소 안으로. 예, 구치소 안으로. 예, 예. 그 사람 그렇게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는 이제 표를 얻으려고 이제 딴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이 지도자가 지도자로서의 뭐가 자세가- 확실하게 해야지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고 탄핵은 뭐 부당하나 뭐 받아들여야 한다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고. 오늘 저 전화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정두원 전 의원? 저는 방송 끝나고 그런 나서. 건 뭐예요? 무서운 방송하지 말아야죠. 야, 지금 저 자유한국당에 있는 예. 사람들 다 황교안한테 줄 서더라고요. 다 줄 서요? 예. 아니 이제 일각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오세훈 전 시장 캠프에 있던 현역 의원을 좀 돕던 분들도 다 짐 싸가지고 뭐 예. 갔다 이런 얘기가 사실입니까? 원래 그래요. 원래 예. 그래요? 예. 근데 그 세계가? 저는 정치권이? 그쪽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신경 안 쓰죠. 어차피 오래 못 가요.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러면 이제 1등은 어대왕 뭐 그 후에 종이 붙는지 안 붙는지 모르겠지만 어대왕이라면 2등은 누가 될 것인가도 큰 저 관심거리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더 김진태냐, 재밌죠. 그게 더 재밌어요. 예. 일단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하여간 김진태가 되면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어처구니가 없는 결과가 나온 건데 오세훈 후보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겠죠. 치명적이죠. 예. 사실상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이거 굉장한 뭐 어퍼컷을 당하는 셈이라 이게 재기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심각하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잠깐 우스운 전당대가 된 거죠. 사실 그래도 오세훈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중도 쪽의 사람들한테 좀 호감을 갖고 있는 후보인데 예, 예. 그 후보마저도 3위로 밀려 나오면 저 당은 정말 대한애국당하고 통합해야죠. 아니 오세훈 전 시장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 합동연설에서 우리 당이 중도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선을 그어야 된다. 이런 얘기로서 노선을 달리했거든요. 맞는 황교안, 거죠. 김진태 후보와 노선을 달리했는데 예. 그러면서 오히려 당 지지자 대상 여론조사에선 3위로 밀렸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당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표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극렬 세력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거죠. 발목이 잡혔다고 예. 보세요. 황교안 후보는 그럼 뭐 3위가 된다면 그걸로는 사실상 그분도 종치는 오세훈? 거라고 보세요. 오세훈 후보도 종치는 거라고 보세요. 3위 된다면? 그래서 하는 얘기가 예. 이제는 뭐 당락을 신경 쓰지 말고 예. 올바른 메시지를 메시지로 가라. 내던져라. 나 다 주고 생각해서 예, 예. 이제 그렇게 조언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한 분이 이 와중에 그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네. 5.18 망언으로 네. 이종명 의원만 제명당하고 당에서 네. 제명당하고 김술래, 김진태 두 후보는 전당대회 후에 다시 뭐 얘기해보자 이렇게 됐잖아요. 예.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질문 주셨네요. 예.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뭐 어영부영 살아날 것 같은데요. 어. 그러니까 그 처음에 잘랐어야죠. 당은 당규를 바꿔서라도 잘랐어야죠. 예, 그러니까 예. 리더십들이 영 형편없는 거예요. 영 형편없다고 상황 파악을 못 해요.
이럴 때는 처음에 딱 자르고 갔으면 이런 저 뒤끝까지 이렇게 오래 가지는 않죠. 김병준 비대위원장 왜 못했을까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지금 임기가 끝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힘이 없습니까? 힘이 실권이? 없죠. 예. 그럼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었어요. 원내대표라도 그걸 했어야 되는데 둘 다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못한 거죠. 상황 이렇게 심각하게 민심을 전혀 모르는 민심을 거죠. 못 읽은 거다. 알겠습니다. 예. 한국당 전당대회 그 당의 지금 분위기는 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인가 진단을 좀 해봤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 월간 정두원 여러분 함께하고 계세요. 두 가지 주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손에 들고 있는데 고르세요. 하나는 그 환경부 이게 블랙리스트냐 체크리스트냐 논란이 하나 있고요. 그걸 제가 왼손에 들고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MB 보석 이야기 들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거 할까요? 환경부 블랙리스트는요. 예. 이제 내로남불이 아니라 내책남불.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고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다. 그냥 이 한마디로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뭔 이렇게 오늘 신조어를 많이 만들어 오셨어요? 신조어가 아니라 그래야지 이제 명확하게 이제 전달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내책남불이다. MB 보석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자, 잠깐 내책남불 얘기 조금만 더 붙일게요. 아니 근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원래 이 정권 바뀌고 나면은 현황을 조사해야지 뭐가 되는 거고 조사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쫓아낸 게 아니라 임기 다 넘겨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이게 체크리스트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매번 정부가 그렇게 했는데 이번 정부도 다 역시 전 정부의 전철을 따라서 하는 건데 거기에 윗선이 개입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래라 저래라 했다는 게 이제 권력 남용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권 남용에.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의 핵심은 직권 남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지금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고 지금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검찰발 사건입니다. 이거는 누가 언론에서 취재를 한 게 아니고 검찰에서 그렇게 지금 밝혀나가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거 자승자박이라고 봐요. 이 정부에서 워낙 과거 검찰에 대해서 이제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찰이 제대로 못한 거에서 캐니까 이번 검찰들이 이번에도 잘못하면 다음 정권에 우리가 또 다시 조사받겠다 싶으니까 제대로 하기 시작해요. 좋은 효과지만 정권 측에서는 자승자박이죠. 근데 어쨌든 환경부는 검찰에서 지금 딱 잡고 이제 밀고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걸 한번 보자. 그 말씀이세요. 이거는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발 사건이다. 자,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는 MB 보석.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얘기라고 하셨는데 어제 이재호 의원이 나와서 하여튼 뭐 한바탕 인터뷰하고 가시고 우리 청취자 문자가 그냥 쏟아지고 막 이랬어요. 정두원 전 의원은 일단 이재호 의원하고 연락 주고받는 사이세요? 아니요. 아니시죠. 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좋은 감정 안 가지고 계시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고. 감정은 나쁘지 않아요. 그냥 공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자, 보석 어떻게 보세요? 보석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 상황이 되게 심각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그 결정을 누가 내리냐면 이재호 대표 말이 맞아요. 대통령이 내려요,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다. 그럼요. 아니 근데 이건 당연히 판사가 법원에 제출하면은 이게 보석의 어떤 절차도 있고 기준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석 신청 자체를 이제 하는 게 검찰에서 누가 그걸 장관까지 올라가겠죠. 근데 장관이 해라 마라 신청해라 마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대통령까지 다 그걸 보고된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법적 절차와 별개로 대통령에게 이게 보고 안 될 사안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오케이 해야지 신청을 하죠. 그러면 전 정권에서 그렇게 했다. 그거 모르십니까? 라고 어제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그렇다는 얘기군요. 이재호 씨가 이제야말로 전 정권의 얘기를 솔직히 처음 얘기했네요.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제. 그거 몰랐어요. 다 그렇게 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뭐 우리들 사찰하라는 것도 다 대통령까지 보고됐겠죠. 그런 얘기는 안 하니까. 그거 물어볼 걸 그랬네요. 그러시죠. 정두원 의원 좀 떠올랐으면 물어봤을 텐데. 근데 하여간 그거는 이제 핵심이 아니고 제가 직접적으로 전해 듣기로는 상태가 안 좋고 이러다가 무슨 일 나면 정권에 큰 타격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의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호 전 의원 같은 어떤 정치권에서 나서서 뭐
이게 저 문재인 정권, 문재인의 검찰이 최악입니다. 이런 얘기할수록 오히려 더 역효과가 이재호 대표 나겠네요. 같은 얘기는 MB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안 되는 얘기죠. 얘기고. 예, 오히려 해가 되는 얘기고 예. 그분은 자기 개인 플레이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저도 구치소에 있었지만 구치소에 의사가 한 분이 있어요. 예. 그 한 분이 결정 내리기는 굉장히 역부족이고 예. 그 한 분은 엄청나게 부담스러워서 결정을 못 내려요. 못 내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3의 뭐 하여간 외부 기관의 예. 의사들한테 예. 맡겨가지고 결정을 내려서 예. 저는 판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아니 누구든지 보석을 해야 될 만큼 아프면 보석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게 전 대통령이고 뭐 나쁜 일을 해서 대통령이 잡혀갔으면 보석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보석 받을 사유가 명확하면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정치적 해석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 외부 의사들 여럿의 객관적인 진단에 의해서 예. 객관적으로 누구나 수긍할 만큼 형평성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그리고 좋겠다. 이재호 전 대표가 또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는데 어떤 거요? 저기 MB가 뭐 나는 감옥에서 뭐 죽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랬다고 하던데. 그건 아니고요. MB가 지금 굉장히 호소를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들었어요.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잠을 못 자면은 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화면에 보면은 예. 거의 걸음을 못 걷고 짚어가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근데 다 뭐 예? 재벌들도 다 휠체어 타고 들어가고 이런 걸 워낙 우리가 많이 봐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거든요. 우리가 쉬운지 아닌지는 보면 알죠. 근데 쉬운 아, 아니고요. 예, 그렇죠. 잠깐만요. 이재호 어제 전 의원이 예, 우리는 병보석 신청하는데 예, 저 이명박 대통령 MB가 예. 신청하지 말아라. 예. 나는 감옥에서 끝까지 죽더라도 죽겠다라고 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재호 대표가 그냥 만든 말이고 멋있게 하려고 만든 말인 것 같고 실제로 제가 누가 MB가 예. 누구라고 밝히기 어려운데 예. 면회 와달라고 지금 여권 인사한테 해가지고 여권 인사한테 예. 저기 당신이 저 박근혜 전 대표 석방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여러 군데 얘기했다는데 나도 좀 얘기해달라. 그 얘기를 저는 직접 들었어요. 여권의 어떤 현역 의원 현직은 아닌데 전 여권의 의원이신? 유력 유력 인사를 인사한테. 불러가지고 예. 그렇게 직접 호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본인도 절실하게 지금 나가고 싶어하는 상황인 것 너무 같다. 힘드니까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시간이 훌쩍 갔네요. 정두원 전 의원 오늘 감사드리고요. 예, 저도 감사드립니다. 미세먼지 조심해서 마스크 꼭 끼고 예. 끼고 다니세요. 4만3입니다. 예? 3일 4만4비. 예. 오늘 왜 이렇게 새로운 말 많이 가지고 신세대세요. 고맙습니다. 네. 월간 정두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